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단원에서는 지금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물질의 특성이 무엇이었죠? 물질의 여러 가지 성질 중에서 그 물질만이 나타내는 고유한 성질이었어요. 그래서 같은 물질이면 이 물질의 특성이 같고 다른 물질이면 달랐죠. 그래서 이 물질의 특성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게 밀도랑 용해도입니다. 밀도와 용해도. 그리고 오늘 배울 것은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학습 목표를 보고 갑시다. 자,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이 물질의 특성임을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순물질과 혼합물의 녹는 점, 끓는 점을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같은 온도예요. 같은 온도에서 얼음은 녹아내리고 있는데 철은 녹지 않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순물질의 녹는 점과 어는 점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210페이지 탐구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지금 고체 상태의 로르산과 팔미트산을 각각 일정 시간 가열한 다음 냉각할 때 온도 변화를 나타낸 거래요. 지금 로르산과 팔미트산은 우리가 순물질이에요. 순물질을 각각 고체를 가열한다. 이게 우리가 녹는 거죠. 녹으면 액체가 되잖아요. 그러면 액체가 냉각이 된다. 그러면 고체로 변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때의 온도 변화를 봅시다. 자,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고체로 시작할 거예요. 고체로 시작하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온도가 올라가고 있죠. 우리가 상태 변화는 우리가 1학년 때 배웠을 거예요. 상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니은 지점은 고체와 액체가 같이 있는 지점이죠. 그리고 디귿은 액체, 완전히 녹았어. 그리고 또 수평한 구간이 우리가 상태가 변하는 구간이죠. 그리고 여기는 고체.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지점이 우리가 녹는 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녹는 점은 고체에서 액체로 융해될 때 필요한 온도가 녹는 점이고, 그리고 액체에서 고체로 응고될 때 필요한 온도는 어는 점이죠. 그래서 지금 같은 물질에서는 녹는 점과 어는 점이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고체에서 액체에서 고체로 변하는 상태 변화의 온도니까. 그래서 로르산과 팔미트산의 상태가 변하는 구간은 지금 어디입니까? 니은과 리을에서 상태 변화가 일어났죠? 다음 로르산과 팔미트산의 녹는 점과 어는 점을 봅시다. 지금 녹는 점이 니은이었죠? 그리고 어는 점이 리을이었어요. 그래서 녹는 점과 어는 점은 로르산은 한 45도 정도 되나? 43도. 그리고 팔미트산은 62도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보면 로르산의 녹는 점과 어는 점은 44도고 팔미트산의 녹는 점과 어는 점은 약 62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녹는 점이나 어는 점으로 로르산이나 팔미트산을 구별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할 수 있죠. 지금 두 개가 녹는 점과 어는 점이 다르니까 구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써보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녹는 점이나 어는 점이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는가? 물질마다 녹는 점과 어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순물질의 녹는 점과 어는 점은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같은 물질에서는 일정하고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름으로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물질에서는 녹는 점과 어는 점이 같아요. 양에 관계없이. 그래서 여기가 시간이고 여기가 온도일 때 양은 시간만 변화를 줄 뿐이에요. 적은 양, 얘는 많은 양이 되겠죠? 이 그래프는 적은 양, 이 그래프는 많은 양. 그래서 보면 적은 양을 넣었으면 녹는데 시간이 적게 걸리고 많은 양을 넣었으면 녹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녹는데 필요한 온도는 똑같습니다. 이해됐어요? 녹는데 필요한 온도는 똑같은데 녹는 시간이 다를 뿐이에요. 이거랑 마찬가지로 녹는 데는 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센 불꽃과 약한 불꽃을 비교를 해봅시다. 여기는 센,
여기는 약한. 그리고 시간, 온도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센 불꽃에서는 시간만 빠를 뿐이에요. 녹는데 필요한 시간이 빠르고 약한 불꽃에서는 녹는데 필요한 시간이 느려요. 그렇지만 녹는데 필요한 온도는 같습니다. 녹는 점은 똑같습니다. 이것은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 다 똑같이 해당되는 말입니다. 뒤에 끓는 점도 얘는 똑같아요. 자, 지금 여기 보면 여기는 녹는 점과 끓는 점 그래프가 같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고체에서 액체로 변할 때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지점이 녹는 점이고 액체에서 기체로 얘는 기화겠죠. 기화될 때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온도가 끓는 점일 거예요. 근데 끓는 점은 우리가 액체에서 기체로 기화될 때라고 했죠. 우리가 밀도나 용해도를 생각을 해보면 기체는 항상 뭐가 중요했죠? 압력이었죠, 압력. 기체 같은 경우에는 항상 압력이 상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녹는 점과 끓는 점 같은 경우에는 왜 이게 물질마다 다르냐면 물질마다 입자간 인력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떤 물질은 이만큼의 힘으로 서로를 잡아당기는데 어떤 물질은 이만큼의 힘으로 서로를 잡아당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랑 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물질의 녹는 점이 다르겠죠. 녹는 점도 다를 것이고 끓는 점도 다를 거예요. 녹는 점이나 어는 점은 이렇게 더 많이 잡아당기는 게 더 높겠죠. 당연히. 이렇게 더 강하게 잡아당기면 얘를 끊는데 상태 변화를 시켜주는데 필요한 온도가 더 많이 들 거예요. 그래서 녹는 점, 끓는 점이 더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체 같은 경우에는 보면 압력과 굉장히 상관이 있잖아요. 기체를 담아두고 얘를 눌렀어요. 그러면 얘는 입자간의 인력이 더 강해지게 되겠죠. 압력을 높여줬어. 그러면 입자간의 인력이 더 높아질 거예요. 서로 더 많이 잡아당기려고 해. 그러면 상태 변화 시키는데 더 어렵겠죠. 그래서 기체 같은 경우에는 끓는 점이 높다. 압력이 높아질수록 끓는 점이 높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거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산에 캠핑이나 야영을 갈 때 우리가 냄비밥을 해먹잖아요. 여기는 압력밥솥을 들고 갈 수 없으니까 냄비밥을 해먹을 거예요. 코펠 같은 데서. 근데 여러분들 냄비밥 해먹을 때 이렇게 돌멩이를 위에 엄청 쌓아두는 거를 본 적이 있나요? 있으면 우리가 이것을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땅에서는 기압이 이 정도가 되는데 산에서는 기압이 이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산으로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졌어요. 우리가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이 높아진다 했어요. 근데 지금 얘는 압력이 낮아졌으니까 끓는 점이 낮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낮은 온도에서 얘가 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밥이 설익게 되겠죠. 그 이상으로 온도가 올라갈 수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얘를 돌멩이를 여기에 올려두면 압력이 증가하게 되겠죠. 여기에 누르는 힘이 세지게 될 거니까 끓는 점을 높여줘서 밥을 더 잘 익을 수 있도록 해줄 겁니다. 자, 그래서 순물질의 끓는 점은 얘도 마찬가지로 물질의 양에 상관없이 같은 물질에서는 일정하고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메탄올과 에탄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른 물질이기 때문에 끓는 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끓는 점으로 물질을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의 물질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끓는 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압력이 중요하다 했어요. 그래서 기압을 항상 이렇게 일정하게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질마다 다 다르다. 그래서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우리가 그래서 페이지 212페이지의 물질의 상태가 변하는 온도를 한번 영상으로 보도록 합시다. 펄펄 눈이 옵니다.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는 눈. 눈이 내린 풍경은 매우 아름답지만 눈이 얼면 길이 미끄러워져서 이렇게 미끄러지는 사람도 있고 자동차가 미끄러져서 사고가 나기도 쉬워지죠. 휴, 위험했네요. 어머, 근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염화칼슘을 뿌리고 있죠. 염화칼슘이요? 아니, 염화칼슘은 왜요? 눈이 얼면 미끄러워서 사고가 나기 쉽잖아요. 그런데 이 염화칼슘을 뿌려주면 얼지 않거든요. 에이, 지금 기온이 영하인데 얼지 않는다고요? 염화칼슘을 뿌리면 눈이 얼지 않는다? 물이 얼음으로 상태가 변하는 동안에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데요. 순수한 물의 어는 점은 0도입니다. 물의 어는 점과 녹는 점은 0도로 일정하기 때문에 어는 점과 녹는 점은 물질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소금물과 같은 혼합물을 냉각하면 0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얼기 시작하고 어는 동안 온도도 계속 낮아집니다. 눈에다가 염화칼슘을 뿌려주면 혼합물이 되기 때문에 어는 점이 낮아져서 0도의 온도에서도 물이 얼지 않는 거로군요. 그렇습니다. 이건 끓는 점도 마찬가지예요. 순수한 물에 끓는 점은 100도이지만 혼합물인 소금물을 가열하면 100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하거든요. 아하, 그렇다면 물질의 녹는 점이나 어는 점, 끓는 점을 측정해서 물질이 순물질인지 혼합물질인지도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영상 잘 봤나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순물질의 녹는 점과 어는 점과 끓는 점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제는 혼합물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지금 210페이지의 탐구를 보면 지금 그림 가에서는 물과 소금물의 각각 냉각할 때의 온도 변화를 나타낸 거고, 그림 나는 물과 소금물을 가열할 때 온도 변화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지금 이것은 냉각곡선이에요. 두 물질 중에 어는 점을 알 수 있는 것은 물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일정하게 유지되는 지점이 있어요. 일정하게 유지되는 지점이 있는데 소금물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고 유지되는 지점이 없어요. 그래서 물의 어는 점은 0도인 것을 알 수 있지만 소금물이 얼기 시작하는 온도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소금물이 얼고 있는 동안 소금물에서 물이 얼고 있어요. 그러면 물이 얼고 있으니까 소금의 농도가 진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소금의 농도가 진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는 점이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물이 얼기 시작하는 온도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지금 끓는 점이에요. 두 물질 중에서 끓는 점을 알 수 있는 것은 물이죠, 물. 물은 지금 끓는 점이 100도인 것을 알 수 있지만 소금물은 끓기 시작한 온도를 알 수 없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소금물이 끓으면 증발이 되잖아요. 물이 증발이 돼. 물이 증발이 되면 남아있는 소금의 농도가 진해지게 되겠죠. 물이 사라졌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끓는 점이 계속 높아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소금물이 끓기 시작하는 온도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써볼 수 있겠죠. 물의 냉각곡선과 소금물의 냉각곡선은 어떤 차이가 있었죠? 물의 냉각곡선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 나타났어요. 그 구간이 뭐다? 어는 점이었죠. 어는 점. 어는 점이 딱 보이는데 지금 소금물의 냉각곡선에서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 없으며 온도가 서서히 내려갑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느 점을 파악할 수가 없었다. 얘도 마찬가지죠. 끓는 점. 물의 가열 곡선과 소금물의 가열 곡선은 물의 가열 곡선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 나타났어요. 이 구간이 끓는 점이었죠. 끓는 점. 그런데 소금물의 가열 곡선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 없으며 온도가 계속해서 높아졌어요. 그래서 어느 점과 끓는 점으로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구별할 수 있죠. 순물질은 어느 점과 끓는 점이 일정해지는 구간이 나타났지만 혼합물은 그런 구간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의 냉각 곡선을 보면 소금물이 어는 동안 쌤 이거 설명했네. 소금물이 어는 동안 물이 응고돼서 소금물의 농도가 계속 진해짐으로 온도가 계속해서 낮아집니다. 그리고 끓는 점도 마찬가지. 소금물이 끓는 동안 물이 기화돼서 소금물의 농도가 진해졌어. 물이 증발이 됐잖아요. 기화되면. 그래서 소금물의 농도가 진해짐으로 온도가 계속 높아집니다. 그래서 혼합물의 같은 경우에는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혼합물은 그래서 각 순물질의 녹는 점보다 낮은 온도에서 녹기 시작하고 녹는 동안 온도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봤었죠? 이 녹는 점은 여러분 끓는 점이랑 착각할 수 있는데 녹는 점은 어는 점이랑 같기 때문에 어는 점과 비교해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물의 녹는 점을 보면 나프탈렌과 파라다이클로로벤젠은 파라다이클로로벤젠의 혼합물은 각각의 순물질, 지금 각각의 순물질이 있죠. 순물질은 이렇게 일정한 구간이 나타났어요. 근데 지금 이 혼합물에서는 일정한 구간도 없고 순물질보다 낮은 온도에서 녹기 시작하는 게 보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낮은 온도에서 녹기 시작하고 녹는 동안 온도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합물을 구별할 수 있겠죠. 순물질과 혼합물을. 나프탈렌과 파라다이클로로벤젠이 각각 융해될 때의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가 됐어요. 왜냐하면 얘네 두 개는 각각은 순물질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혼합물 같은 경우에는 융해될 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얼음은 녹는데 철은 왜 녹지 않을까라는 아까 앞부분의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겠죠. 얼음의 녹는 점은 철의 녹는 점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얼음의 녹는 점은 0도인데 실온에서 0도이므로 실온에서는 녹지만 철은 녹는 점이 높아서 실온에서 녹지 않습니다. 온도를 더 높여줘야지 녹는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녹는 점과 끓는 점에서 물질의 상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어요. 이렇게 있고 여기가 녹는 점 그리고 여기가 끓는 점이에요. 만약에 어떤 물질에 그러면 녹는 점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고체일 것이고 녹는 점보다 높고 끓는 점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액체가 될 것이고 그리고 끓는 점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기체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물질 A가 있는데 이 물질에서 녹는 점은 어느 점과 같다고 했어요. 녹는 점이 마이너스 10도고 끓는 점이 70도라고 가정을 해보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온은 한 25도 정도가 되죠. 25도에서는 얘는 어떤 상태일까요? 상온 25도는 지금 녹는 점과 끓는 점 사이에 있어. 그러면 액체 상태겠죠. 만약에 마이너스 20도씨에 있어요. 그러면 얘는 고체 상태일 거예요. 그죠? 마이너스 10도. 지금 녹는 점보다 낮은 온도니까 만약에 90도에 있어. 그러면 얘는 기체 상태겠죠. 끓는 점보다 높은 온도에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풀어볼게요. 자, 순물질의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달랐어요. 그래서 물질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혼합물의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은 일정하지 않았죠. 녹는 점과 어는 점은 순물질에 비해서 낮은 온도였고 끓는 점은 순물질에 비해서 높은 온도였죠. 그리고 얘는 일정한 구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정하지 않다. 그리고 겨울철에서 눈이 내릴 때 도로에 제설제를 뿌리면 눈이 잘 녹고 영하의 날씨에도 녹는 눈이 쉽게 얼지 않습니다. 녹은 눈이 쉽게 얼지 않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눈 엄청 많이 내렸을 때 그 집에 경비 아저씨가 눈도 청소도 하지만 제설제를 뿌려요. 제설제. 이 제설제를 뿌리는 까닭은 눈이 잘 녹게 되고 그리고 녹은 눈이 얼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녹은 눈이 이렇게 쉽게 얼지 않는 까닭을 설명을 이제 할 수 있겠죠? 눈에 제설제가 녹은 용액은 어는 점이 0도보다 낮아집니다. 물은 어는 점이 0도입니다. 근데 얘가 제설제랑 섞여버리면 혼합물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는 점은 0도보다 낮게 되겠죠. 그래서 녹은 눈이 쉽게 얼지 않게 되는 거예요. 눈이 녹으면 얼음이 돼서 미끌미끌해져서 우리가 걸어다닐 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제설제를 뿌림으로써 눈이 얼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